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왔고, 이제 국내 증시가 개장을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미국 증시가 폭락했었잖아요. 특히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특히 나스닥 기술주가 2% 가까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를 위시한 세계 증시라든가,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우 높은 확률로 국내 증시가 하락장이 예상이 되지만 삼성전자 자체 분위기는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거의 10개월 동안 정말 심하게 조정을 받은 후에 최근 1, 2주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언론을 봐도 삼성전자가 뭐 바닥을 찍었다라든가 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든가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과 비교해봐도 분위기가 좀 많이 업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우울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 위주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다이와 증권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무려 11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 시장 투자 심리 개선, 두 번째 파운드리, 세 번째는 모바일 실적 개선입니다. 세 분야 모두 삼성전자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분야죠. 메모리 반도체는 독보적인 세계 1위, 파운드리는 TSMC 이은 세계 2위, 스마트폰 점유율도 세계 1위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데 D램 가격이 한동안 하락세에 접어드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주저앉은 상태죠, 지금. 더 이상 빠질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가격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서서히 상승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랜 조정을 끝내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요즘에 아주 많습니다. 다이와 증권에서도 바로 이 점을 높게 평가를 한 것 같고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높게 설정해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역시 메모리 가격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네요. 메모리 가격 완화가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파운드리와 올레드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주력 업종이 하락폭을 일부 상쇄해 줄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큰 폭의 이익 감소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한데 메모리 반도체 자체는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안 좋지만 다른 것들이 이것을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타격이 크게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이와 증권에 비해서는 목표 주가가 조금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8월쯤이었나요? 그때 뭐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오네 어쩌네 별 대도 않는 소리 하더니 이제는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죠. 11월 18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약세지만 4분기 가격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덜 빠졌다. 내년에는 생산업체의 낮은 재고와 클라우드 서버 강세로 인해서 다운 사이클이 짧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생산업체들의 재고는 별로 없는데 클라우드 서버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강세를 보일 테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서 다운 사이클이 짧아집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철저하게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이제는 막을 내리고 가격이 반등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대체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연말과 연초 동안에는 파운드리 사업 성장과 퀀텀닷 올레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가전 쪽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의외로 삼성전자가 TV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합니다. 보통 TV 하면 LG 올레드 TV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정작 세계 판매율은 삼성전자가 15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질만 놓고 보면 LG 올레드 TV가 가장 좋다는 의견이 좀 많긴 합니다. 저도 삼성 TV를 보고 있지만 정말 돈만 많으면 LG 올레드 TV를 사고 싶을 정도로 화질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연말 특별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배당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기사들을 다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온다, 이런 문구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유족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배당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또 최근 기사들을 보면 미국 20조 투자를 비롯해서 지금 평택 반도체 공장에도 P3 라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그마치 50조가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M&A까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투자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특별 배당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말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특별 배당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특별 배당이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속세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섣불리 특별배당을 실시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배당은 그냥 현실적으로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대 안 하고 있는데 나오면 정말 좋은 거고,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데 안 나오면 실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나온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증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지금 예상과 달리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증가된 구매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델이나 HP 같은 글로벌 PC 업체들도 반도체 주문량을 7개월 만에 증가시키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D램 고정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가격 하락폭 관점에서 D램 가격은 내년 1분기쯤이면 바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2분기부터는 가격이 오를 거니까 선반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이 주가가 오르기에 딱 적절한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 할 것 없이 지금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0만원 이상으로 높게 설정한 상태고 충분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폭락했었고 지금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우리가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